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미 그 진행자분께서 저희 각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얘기 그리고 각자 직접 소개하는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쁜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인구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신 청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경남에서 언제 오시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경남에서 살게 되셨고 태어난 곳은 어딘지 제가 너무 좀 TMI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편하게 세계가정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태어나서 어떤 유치원을 다녔고 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경기도에서 살아오다가 대학 때문에 창원에 오게 된 대학생 이혜림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모든 지역에서 고민 중인 청년 유출 문제나 이러한 것들과 반대로 경남에 유입된 청년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경남에 유입되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초반에는 수도권에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경남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고향은 창원이고요. 창원에서 나가 자라서 서울에서 회사 생활과 예능업계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창원에서 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방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가구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센터라고 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지금 센터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고요. 창원 이전에는 이제 경남에 이제 청년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원부터 시작해서 또 센터장까지 해서 18개 시군의 청년들을 조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노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30대 초중반입니다.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싹 다 이제 진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진주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군대도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경남과 관련된 좀 그런 이력들은 제가 제일 더 좀 이게 사골처럼 좀 이제 진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웅이라고 하고 저도 여기 있는 이혜림 학생처럼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다가 이제 대학교를 경남소재대학교에서 3학년 간호학으로 재학 중이고요. 이제 일자리나 이런 얘기도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저도 좀 고민이 많은 학생으로서 경남소재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있는 간호학과다 보니까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지만 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데가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를 받았던 저는 경상남도청의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구동행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직장 때문에 경남으로 와서 지금까지 경남에 정착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경남으로 다 모시고 와서 경남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MC분이 말씀 주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TMI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각자 소개를 듣고 나니 더 이 참여자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편안하게 본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장 맏형이라고 우리 박예일님
원래 서울 수도권에서 사시다가 다시 이제 경남으로 돌아오신 귀향 청년, 그러니까 리턴즈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까 그 공방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다가 경남으로 오셔서 다시 공방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사실 원래 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서 나의 음악을 하고 싶고 또 그쪽에서 음악 업계나 엔터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나는 계속 서울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군대도 다녀오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능 업계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공연도 많이 사라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려온 게 사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연고도 없는 곳에서 뭔가 내 꿈만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힘듦이 벅차고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고향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다른 회사나 이런 곳에 들어갈 생각보다 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일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공은 저희 아버지가 먼저 하셨었어요. 근데 당연히 너무 하기 싫었지만 내가 그래도 물려받은 어떤 재능과 내가 그동안 있었던 그런 예술적인 어떤 업계에 일을 접목시켜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공방을 창업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나무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가구를 제작하거나 소품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꾸준히 살아남으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려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도 온 것 같습니다. 네, 5년 정도면 경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셨고 또 결혼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도권이랑 좀 비교하셔서 경남 지역에서 사시면서 가장 좀 행복한 순간 아니면 조금 이건 어려웠다 하는 버거웠다 하는 순간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실은 경남 지역에 와가지고 저는 창업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잘 모를 때 경남 청년센터 있을 때 청년센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지금 창원 청년센터를 찾아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실 많이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도움을 잘 모를 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년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남권 안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처럼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제조업 외에 다른 어떤 교육업이라든지 어떤 예술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산업군이 많이 없고 거의 불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원은 또 특수하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이런 예능 쪽이나 이런 쪽은 인지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쪽에선 도움이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힘듦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기준으로 좀 살아남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창업을 하고 이어가려면 저의 조금 의지가 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직접 살아보신 경험을 말씀 주셔서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온 건옥님 그리고 혜림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 청년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좀 받고 계신지 건옥님 그리고 혜림님 순으로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이제 간호학과에 진학하다 보니까 여기 경남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나보고 잘하는 곳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을 와야 되다 보니까 경남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나보고 잘하는 지역에서 취업하려다 보니까 저도 여기를 막상 경남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취업은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해야지 하고 뭐 가끔씩 가족들 보러 올라가면은 그래도 가족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굳이 또 서울권이나 경기권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저같이 내려온 친구들에게 내려올 당시에는 물론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오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깊게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기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좀 자원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학생들한테는. 혜림님.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가능하다면 수도권에서 본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경남은 굉장히 청년들과 소통이 잘 되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구 포럼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꼽았던 문제점이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막상 그 존재를 청년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담당자님이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았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에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건물이나 엘리베이터에 그런 홍보물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고 더 보기 쉽게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을 위해주고 소통도 잘 되고 개선도 바로바로 되는 곳인데 굳이 수도권까지 가서 거기서도 경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청년들을 위해주는 곳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 또 오게 되는 저 같은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타지라서 물론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적응하고 익숙해진다면 누구보다 청년을 위해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도 주고 계신데 꼭 저희가 경남을 칭찬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두 분께서 다 경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경남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괜히 더 좋은데요. 사실 저도 TMI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경남에서 태어났는데 수도권으로 갔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경남에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경남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지만 경남에서 사는 데는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의 TMI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두 분 이제 건호 씨랑 혜림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좀 이제 사회를 진출해야 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생의 신분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가장 고민이신지 좀 어떤 분부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기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예, 혜린님 먼저. 당연히 학점이나 저의 스펙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항상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갈수록 취업처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충족을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성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불러주신 자리도 많이 떨리지만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홍 씨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가 아니라 4학년 때 병원에서 공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는데 지금은 이 시각에서 공감 토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딱 같은 시각 내년으로 가면은 지금 면접관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책상 앞에서 자기소개서를 막 키보드 그거 잡고 작성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그 의사들 파업하고 하다 보니까 TO가 많이 주는 데다가 막상 또 학생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지금은 못 가기는 상황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취업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역시 취업이랑 진로 관련된 고민이 많군요. 저도 당시 때 대학 다닐 때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미래의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걸으며 항상 매일 울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고민이 제일 많은 이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정책 취업 관련해서는 정책으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했을 때 막상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여기서 멀리 왔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대학교 기숙사를 살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들어온 게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기숙사라고 해서 남명학사 창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용료가 되게 저렴해요. 한 학기에 6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설도 되게 좋고 특히 밥을 다 줍니다. 삼시세끼 주말 모두 다 주는데 기숙사에 살 때는 식비가 되게 몇십만 원씩 들었는데 이제 식비 걱정이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 생활안전 지원금 해가지고 한 달에 몇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취업 관련한 것보다는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생활하기에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학생들도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 활동을 다니거나 외부 활동을 다니면서 굉장히 버스 그리고 좀 교통 이동 수단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살 때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없이 갔다가 오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버스 아니면 택시밖에 이용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곳에 오는 데까지도 버스가 어떤 한 시점에 몰려서 오고 또 그 버스가 떠나가면 배차 기간이 조금 길고 그래서 약간 항상 지각이나 서두르는 것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생긴다면 버스 배차 시간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 같은 많은 청년분들이 너무 힘들게 지친 모습으로 버스에 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시간을 조금 늘려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체류비랑 교통 편의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장진영 파트장님 메모하고 머릿속에 계시죠? 네네.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점이 참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그 혜림님, 건홍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간호학과셔서 구체적인 전공에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예전 얘기로 돌아가서 원래 청소년, 어렸을 때부터 원래 꿈이 간호학과셨는지 어떤 진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전공을 선택하시게 됐는지 그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거든요. 앞서 한 얘기랑 연결해서 건홍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어떤 직장을 갖고자 했을 때 간호사가 처음 갖게 된 그런 꿈이었고 지금도 이제 간호학과 진학을 했는데 갖게 된 이유가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대학교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활기록부라는 걸 씁니다. 그 쓸 때에도 담임선생님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계속 다른 생각 가는 것보다 한 직업 딱 꽂아놓고 거기 관련해서 생활을 3년 동안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남자다 보니까 남고를 나왔는데 남자애들은 공대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공대를 가고 싶지 않은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고등학생 때 진로 적성 검사인가 그런 검사를 딱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때 나온 추천 직업이 뭐 교사, 뭐 심리상담가, 뭐 간호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이 나한테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 딱 간호사라는 말 들었을 때 되게 뭔가 갔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느낌상으로 되게 관심이 갔는데 그 해에 또 제가 병원에 한번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입원해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멋있네, 괜찮네,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이제 알아보고 나서 나도 간호과 가야겠다 하고 또 막상 또 간호학과라는 꿈이 생기니까 꿈이 없던 저한테 꿈이 생겼다는 게 되게 크게 다가와서 간호사를 그때부터 쭉 좀 읽어나가다가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혜림님도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꿈이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 오게 된 것도 사실 100% 저의 희망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약간 주변에 취업 잘 되지 않냐,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압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꿈이 항상 많고 되게 황당한 꿈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간호학과에 진학해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내보니까 또 학과가 적성에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업은 본가에서 다니고 싶어서 처음에는 수도권 병원을 좀 지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주변 환경이 저 같은 타지에서 온 사회 초년생에게도 그렇게 많이 압박감이 심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면서 좀 주변에 대한 압박도 좀 이겨보고 여러 가지 혹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금 학과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패널로 계신 우리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청년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게 아마 일자리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주로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 박정희 센터장님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나 뭐 진로, 직업 관련해서 조금 한마디 더 붙여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제가 경남의 그런 직업적인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두 분이 이제 타지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학생이신데 저랑 10년밖에 아니면 10년이나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데도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정말 놀랬고요. 아울러서 이제 아까 저희 박예일 청년이 이제 아까 음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한 소절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아까 제가 참석자 등록부를 보니까 이제 마산대학교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관내에는 총 6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산대가 굉장히 또 직업적으로 좀 특화된 그런 과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그 도의 어떤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것들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두 분은 이제 간호학과에 또 재직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또 조금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다 경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아직 경남이 역시나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도에서 직접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경청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창원이 그 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지금 이제 내국인 인구로만 이제 100만이 뚫렸습니다. 이제 특례시라고 해가지고 특별시는 아니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를 우리가 특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지금 창원 말고도 용인, 고양, 수원, 그다음 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일단 이게 다 경기도에 있는 그런 지자체예요. 근데 다른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일자리들이 많고 그냥 그 지역만 돼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특례시입니다. 27년, 29년 가면은 아마 이 특례시에 대한 지위도 이룰 수도 있다고 그렇게 또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창원 지역이 아마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제조업 중심의 그런 도시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만 가도 우리가 조선소에 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청년, 문과, 여성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기업 단 한 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경남에 있는 청년 여성이 좀 많이 떠나가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워야 되겠죠.
지금 기존의 조선업이나 방산, 항공우주 이렇게 경남이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애초에 불모지인 것들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정상궤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직업계 고등학교, 로봇 고등학교, 자동차 고등학교 이런 게 고등학교가 좀 더 이제 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 저는 미래의 먹거리가 예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다들 아시다시피 산, 바다, 뭐 남강 강도 있고요. 산과 바다 이 모든 어떤 자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자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기회인 곳이다. 정말 아무것도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블루오션인 그런 곳이 저는 경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생 때 창업을 했었다가 2년 만에 좀 접은 그런 좀 실패한 그런 창업자거든요. 그때도 제가 일을 어떻게 좀 모색해야 될지 아니면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가야 될지 정말 대학교 4년 동안 치열하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좀 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센터장님이 청년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또 청년이시고 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또 실제 생생한 경험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오 박사님께서 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적인 걸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인구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사실 저 궁금한 게 경남에서 청년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애를 해서 놀 곳이 있는지, 어디 가서 노시는지, 그리고 경남에서 만나는 그렇게 좋은 내가 원하는 이성에 끌림이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이런 연애간의 바탕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시면은 경남에서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꼭 얘기해 주세요. 저 누구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혜림 선생님? 일단 간호학과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의 육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든 생각이 내가 일단 결혼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다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정말 내 시간이 없겠구나. 내 몸을 회복하기에도 바쁘겠구나. 그리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면 진짜 내가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학생으로서는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먼저 다 이뤄보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도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임신과 출산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학생 입장으로서는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저를 우선시하고 싶다는 게 저의 의견이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여운 아이와 함께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가 주변에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의외라고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연애,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동아리에서 만났고 경남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도 많이 놀러 가고 그다음에 마산에서도 많이 놀고 거제도에서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연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다음 우리 건호 씨.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결혼과 출산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또 한 번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 한 번쯤 생각해보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번쯤 했는데, 항상 출산과 육아 앞에는 이제 일자리 취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처럼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흔히들 얘기하는 게 결혼은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준비라는 게 일단 첫 출발이 일자리인데, 저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아직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내가 돈이 좀 모이고 나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과에서 학과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간호학과에서 여성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아동 간호학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는 게 있는데, 배울 때마다 여성에 대해서 배우면은 임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고, 이제 아동에 대해서 배우면요, 아동 애 어떻게 키우지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너무 힘들고 되게 지쳐 보이고 진짜 아파 보일 때가 많은데, 제가 결혼했을 때, 육아를 할 때 내 배우자가 아이를 낳고 싶다 한다, 저는 뭔가 반대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사춘기 때 제가 좀 많이 반항을 했었어가지고 좀 이게 배은망덕한 생각이지만, 부모님은 나를 어쩌면 안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육아나 이런 거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사랑했었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할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어나온 아이인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폐에 물 들어가서 약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막상 태어났는데 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되게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좀 살았었는데,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이제 감동적이긴 하지만 결혼과 육아는 사실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일자리부터 해야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지극히 TMI지만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슬픈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그 연애를 안 하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혜림님이 연애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나만 연애 안 하고 있구나 했는데, 건홍님 안 하신다고 하니까 힘이 좀 생깁니다. 우리 그 예일님은 직접 결혼하시고 또 지금 이제 그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셔서, 혹시 우리 지역에서 아이 낳고 또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내가 간호사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간호사인데, 네, 그래서 얼떨결에 간호학과 두 분이 계셔서 간접적으로 좀 반가운 마음 좀 생기네요. 저희 아내 간호사인데, 그냥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여기 여학생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어떤 직업의 남자를 원래 그려왔었고, 저는 사실 창업을 한 상태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저의 가정생활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결심하였던 것은 결혼을 함으로 또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결혼한 타입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결국은 가정이 생기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려면 본인의 일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경남에서는 평범한 직장을 가면 이직을 보통 다 생각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한 직장에 들어가서 요즘 평생 직장 없다지만 늘 이직을 꿈꾸고, 어쩌면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경력직으로 다른 데 갈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 순간 수도권도 상관없다, 이곳만 벗어나서 더 좋은 조건만 갈 수 있으면 거기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고,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여기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경남권 내에서 다양한 산업군이 발달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뒤에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정을 생기고 아내와 함께 정착을 하면서 잘 살아남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는 아이 계획을 내년에 이제 또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키운다면 창원에서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물론 저희는 창원 발림동이나 이런 쪽에 학군단이 막 높고
흔히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외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교육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경남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치열한 교육관이 아니라 좀 아이들과 여유로운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면 경남이 훨씬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낳고 기르는 것에 있어서는 요즘 비용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얼마나 어떻게 잘 키울지는 우리가 평균에 맞추고 스탠다드보다 더 잘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내 가치관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우리 가정에 아이를 어떤 가치관을 대입시키고 그 아이를 잘 키울까, 육성할까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남이 가장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정리하자면 이제 뭐 가정이나 출산을 논하기 이전에 또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자리나 다양한 산업군이 성장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역시 결혼 출산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선택이라 보니까 망설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구의 나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결혼과 출산은 제가 추천합니다. 이게 본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떤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엄청 다른 행복이거든요. 그런 거를 꼭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꼰대같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결혼 출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인구의 날이니까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예. 죄송한데 저한테는 이런 거 안 물어봐 주시면 예, 그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좀 결혼을 못 할 것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금 두 분 대학생 두 분 간호학과시고 그다음에 아내분께서 간호사시고 맞죠? 저는 이제 제 전 여자친구가 간호사였습니다. 잘 지내니? 네, 안 그래도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있었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남은행하고 도민일보에서 스토리 공모전을 했어요. 예,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이야기가 이제 그분이 간호사, 여성 간호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함으로써 경력이 밀려서 후배 간호사한테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액팅, 차징 하면서 이제 거의 한 7년, 8년 밑에 있는 후배 간호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감대를 굉장히 사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상을 타셨거든요. 이 부분이 역시나 이제 아이를 물론 이렇게 인식이나 가치관을 바꿔서 이 대학생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환경 조성이 정말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좀 그런 마음에 저도 TMI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서운했습니다. 예, 이게 언제 진행하다가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다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나는 솔로 많이들 보시죠? 저는 애청자인데 많이들 보실 것 같긴 한데 지금 김해에서 나는 솔로라고 거기에 있는 이제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이제 마련해주고 있어요.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어떻게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게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혹은 옥순이고 싶다, 뭐 영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같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애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의욕만 있으면 주위에서 좋은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년들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 너무 바쁘고 일에 치여서 사람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라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좀 바쁜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좀 부끄럽고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청년들이 좀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되게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는데 경남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경남 청년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 나이 때는 저 나이 때를 만나고 싶어 할 텐데 저 나이 때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거 자체로는 이제 좋은 것 같고 또 굳이 막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제 청년들이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과 사람 간의 좀 대화나 이런 게 줄어드는 분위기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엔 연애를 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이제 아까 결혼이나 육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혼이나 육아로 이어지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결국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박정희 센터장님 또 원하세요? 저 솔로가 아니라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 플로우 계신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청중분들만큼이나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제 경상남도청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구동행 파트장님께서 정말 이제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데 들으시면서 새로운 좀 아이디어가 샘솟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고 우리 센터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옆에 계신 예일 씨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은 뭐 어쩐지 간호사 특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 주변은 간호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그 청년 유출 문제가 저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에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산시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미래의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아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년 유출이 왜 그러니까 청년들은 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여성 청년의 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연애를 할 때 데이트할 곳이 있느냐, 연애를 할 때 뭘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경남에 미혼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갈 만한 장소가 없다. 그런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청년정책과라는 부서에서 경남의 청년을 위한 핫플레이스를 지금 7개소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아직 연애를 못 해보신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365 핫플레이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센터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나이와 지역과 자기의 조건에 맞는 어떤 시책을 우리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그 다음에 생활 관련한 모든 분야에까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도움 받으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파트장님께서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다양한 이제 청년들 관련된 정책을 볼 수 있는 정보 알려주셨고, 또 특히나 365 핫플레이스 말씀 주셨는데, 저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손을 잡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구 문제 해결법을 한 가지씩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홍님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뭔가 명확하게 이게 해결법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제 뭔가 해결책이라 했을 때 머리에 스쳐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학과에서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여성에 대해서 배울 때 미혼모에 관해서도 배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미혼모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식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와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혼모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미혼모의 비율이 혼인을 한 산모의 비율보다 높다고 할 정도로 좀 미혼모의 비율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미혼모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프랑스의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에 관해서 보고를 작성했으니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미혼모들이 찾아보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위소득이 몇 %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겠습니다. 너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돈을 잘 못 버는 못 벌어? 그럼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줄게라고 했는데, 그 중위소득 기준이 막 현실 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을 못 벌어 한 달에? 그럼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줄게 하는데, 사실 우리 육아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200만 원도 못 버는 이제 어머니께서 돈을 지원받으면 좋은데, 그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다 최대한 환산해봐도 36만 원인가 밖에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혼모에 관한 지원이 좀 많이 되면은 또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서 정책이 좀 마련되면은 이것도 저출산으로 좀 해결하는 한 가지 방향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센터장님. 네, 저도 이제 결혼을 좀 고려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육아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그런 산단들이 굉장히 좀 많은 광역지자체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곳에 좀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단순하게 좀 아이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인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안심하면서, 그리고 퇴근할 때 같이 아이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좀 그런 환경 자체가 좀 마련되면 어떨까,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 상남도 위에 일대에 도청, 시청 일대만 가봐도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이제 그 기간에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육아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뭐 출퇴근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라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유연하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아프다라든지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때 훨씬 더 빠르게 대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육아 클러스터 구축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도 육아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우리 가정에서 책임지고 키우고 육아를 하긴 하지만, 그 가정이 어쨌든 부재가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이 경남권에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아까 파트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남이 청년 여성 인구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왜 떠나갈까를 생각하면, 사실 저희 안에는 간호사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주변의 병원에서 어쩌다 보니 일하게 되었고 본인 고향 근처에서 병원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고, 어쨌든 전문직으로서 있을 수 있는 친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정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호사를 그만둔다면 다른 일을 무엇을 할까라고 해봤을 때 저희 안에도 그러게 그 다음에 넥스트의 미래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을 했을 때 그 탐색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경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색하고 발견되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경남이어야지 여성 인구가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실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상적이어서 어쩌면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육을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안이 마련해질 수 있을지를 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최대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혜리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미지의 고급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셔서 가족 단위 그리고 애기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솔직히 한 번쯤은 시끄럽겠다,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 저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족 단위나 아이들을 조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에 많은 좋은 시설들이나 좋은 숙소, 좋은 놀거리들에 노키즈 존이 붙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굉장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조차도 노키즈 존을 보고 반가울 정도로 이미지가 지금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이미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출생과 오늘 인구 이런 위기는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경남도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인구나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의 뭐 일자리 그리고 교육 그다음에 문화 끝으로는 인식 관련 그 돌봄 육아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오신 이 담당자분들께서 엄청 집중해서 막 메모를 하시던데 좀 더 달라지는 우리 경남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무덥고 이제 뜨거운 이 여름만큼 뜨거웠던 우리 토크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셨던 토크 이야기들 좀 잘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크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